자, 봅시다. 그 문제, 두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117페이지의 10번 문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안에서 제3자가 자, 이게 상대방 의사표시 줄 것이어야 되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대해서 누가 사기한 방향인 겁니까? 제3자가 사기한 방향인 거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110조 2항입니다. 맞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자, 넘기시면 11번 문제. 11번 문제도 맞습니까? 똑같은 내용이죠. 제3자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하는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되면은 취소할 수 있다. 맞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100페이지에 이제 대리행위죠. 대리행위. 자, 봅시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지금 우리가 뭘 이때까지 했냐면은 갑이 X 부동산을 1억에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수여를 했죠. 자, 대리권 받은 을이 대리권을 수여를 받았는데, 자,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은 대리권의 의의는 뭡니까? 자격 또는 고난. 맞죠? 자격도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의의 받고, 그 다음에 의의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생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위입니다. 범위를 정했을 때는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고난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보존행위와 이용계량행위 할 수 있다고 했죠? 했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제한은 자기계약 상방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자, 공동대리. 원칙은 각자 대리가 원칙인데, 뭡니까? 대리인 수일일 때 각자 대리가 원칙이지만 법률의 규정이나 특별 수권이 있을 때는 무슨 대리한다? 공동으로 대리한다. 자, 그 다음에 소멸. 여섯 번째 소멸로 가는데, 소멸은 우리 판소통에 보면은 이제 여섯 번째인데 다섯 번째 봅시다. 소멸은 본사, 대사, 대파, 대성 기억납니까? 소멸하고, 자, 임의대리 특유수사의 128조는 원인대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 철회로서 소멸한다. 정의했죠? 그래서 이 대리권의 발생부터 소멸까지 내용 설명했고, 자, 대리권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상대방하고 무슨 행위를 한다 그랬습니까? 대리행위를 한다 그랬죠? 대리행위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대리행위를 하면은 효과는 누구한테 갑니까? 본인한테 기속이 되죠. 효과는 본인한테 기속됩니다. 자, 그래서 대리행위, 자, 여기서도 이제 들어갑니다. 대리행위를 할 때는 제일 먼저 현명주의를 합니다. 현명주의. 자, 현명주의가 뭐예요? 현명. 이 명자가 이름 명자거든. 나타낼 현자에다 이름 명자입니다. 그러면 이름을 나타내는데 누구 이름 나타내야 됩니까? 본인의 이름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나타내야 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갑이 을에게 X 부동산 1억에 팔아달라 해가지고 을이 팔았잖아요. 맞죠? 그럼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 그랬어? 본인에게. 자, 이거 외우지 말고 이해해 보자고. 본인에게 효과가 가려면 내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라고 표시해야 되죠. 그래 효과가 누구한테 갑니까? 본인한테 가잖아. 그럼 현명하는 이유가 뭔데? 효과를 본인에게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맞죠? 이랬어요? 그렇게 된 거야. 효과를 본인에게 주기 위해서 현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현명 안 하면, 자, 우리 계약할 때 을이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라고 현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계약서 쓴 사람이 누굽니까? 을이잖아, 을. 을이죠? 을이면 그러면 뭡니까? 계약 단수자가 을이네 생각하겠죠? 그래서 현명하지 않으면 누굴 위한 것을 본다? 자기를 위한 것을 보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들어갑니다. 현명주의가 어떻게 되는데? 첫 번째,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현명하죠, 대표적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대리인 을입니다라고 하면은 현명한 거잖아, 이거. 이게 현명이야. 세 번째. 근데 현명을 해야 되는데 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
여기서 자기가 누구예요? 대리인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 누가 다 책임져야 돼? 지가 책임져야 돼, 의리. 자, 그러면 현명하는 이유가 효과를 누구한테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본인이 주기. 현명하지 않으면 누가 책임져야 돼? 대리인, 의리, 지가 책임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게 현명했을 때 효과가 본인이 들어간다고 114조고, 자, 현명하지 않았을 때는 요거는 이제 115조 내용입니다. 법조문에.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책을 보도록 합니다. 자, 100페이지에 대리행위 나와 있는데, 대리행위란 대리인 또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서, 자, 누구를 위한 걸 표시해야 된다고 핵심 단어입니까? 본인을 위한 것이 표시돼요. 그래서 현명한다는 것은 누구 이름 나타내는 거야? 본인의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면서 법률행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114조 갈게요. 대리인이 그 고난 내에서 줄 것이고 형용사편이 돼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겨 안 생겨? 생깁니다. 그 다음에 2항.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도 중요한다. 이 말은 수동대리도, 이 2항이 수동대리 얘기하는 겁니다. 수동대리도 누구한테 효과가 있다고? 본인한테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현명의 의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줄 것이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상대방에 표시해야 되는데 이걸 뭘 한다고요? 현명이다. 그 줄 거는 형용사편인데.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예컨대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타내는 방법이고, 옆에 갑니다. 현명의 방법은 제한이 없으므로 나와 있습니까? 제한이 없으므로 서명 구도 명시적,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됐어요? 됩니다. 그래서 양갈로 이번에 자 현관편을 쓰고 줄 거는 가배 대리인 을로 하지만 보통 가배 대리인 을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대리인 을도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내가 대리인이라는 것만 표시만 해도 현명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야. 네 대리인이면 본인 누군데 물어볼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현명하는 방법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데 보통 어떻게 한다고? 가배 대리인 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알겠죠? 대리인 을이라고 해도 현명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이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에 이제 별표한 게 넣으시고. 자, 현명하면 되는데, 현명하지 않았을 때 이제 내용입니다. 원칙은, 현명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한 것을 본다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위한 것을. 자기가 누군데? 대리인. 자기 밑에다가 대리인 적어주고, 대리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근데 예외가 있는데, 예외가 어려울 수 있는데, 상대방이 이런 거잖아요. 을이 병인태. 자, 이쪽으로 와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내가 이제 현명을 해야 되는데, 현명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알 수도 있죠. 얘가 가배 대리인 을이란 것을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그대로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한테 간다고요. 아셨죠? 근데 알거나 알 수 있을 때가 아닐 때는 현명 안 하면 누가 책임져? 대리인 지가 책임져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예외 한번 봅시다. 상대방이 줄 것이고 누가?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을이 가배 대리인한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죠. 이럴 때는 직접 본인에 대해서 그 효과가 발생한다. 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를 위한 것을 보는데? 대리인 지를 위한 것으로 본다고요. 그런데 현명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을이 가배 대리인한 걸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도 있잖아. 그럴 때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한테 간다고. 그래서 아까 현명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 있다고 했어?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야. 맞죠? 묵시적으로 하더라도 병이란 사람이 을이 가배 대리인한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으면은 그대로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한테 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 됩니다. 자, 지금 우리 법조문을 하고 있는데 이 법조문을 외워야 되는데 우리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외워진 거죠 지금? 이해가 되면 외워진 거야. 반복해서 나중에 보면은 자동으로 됩니다. 자, 갑시다. 우리가 정리를 했고. 자, 밑에 가서 이제 대리행위 하자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자가 뭐였어? 그렇지, 사기강박. 우리 첫째 시간 했잖아요. 하자가 뭐라고? 사기강박. 자, 보세요.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이 누구요? 계약서 쓰는 사람이 누구요? 을이잖아, 을. 행위하는 사람 누구요? 을. 그러면 사기강박이 있다. 비진의 의사표시다. 통정의 표시다는 누구 기준으로 본다고?
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래서 하자와 흥결은 이 흥결이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차고 이거입니다. 자, 하자 흥결은 누구 기준으로? 행위한 사람 누군데?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행위하는 사람이 누구니까? 대리인이니까 사기가 있었다. 사기 강박이 있었다. 비진의 의사표시다. 통정의 표시다. 누구 기준 한다고? 을 기준 한다고. 을 기준.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됐어요. 자, 그래서 116조를 봅니다. 1항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흥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거나 과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누구 기준으로?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합니다. 자, 누구 표준? 대리인 표준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1번 밑에 1번에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즉 나와 있죠. 자, 우리가 하자는 사기 강박이었잖아. 흥결이 뭐야?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줄 딱 돼 있죠. 누구 기준 한다고? 대리인 기준으로 결정한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2번 내용이 뭐냐면 사기 강박을 당했다 하더라도 우리 취소권 행사는 누가 해야 돼? 왜 그러냐? 모든 효과가 누구에게 기수된다 그랬어? 본인에게 기수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취소권 행사는 누가 해야 돼? 갑이 한다고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내는 게 뭡니까? 병이, 자, 이거 나옵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케이스 문제가 병이 을을 사기 강박을 했다. 병이 을을 사기 강박을 했어요. 자, 그래도 취소권 행사는 누가 해야 됩니까? 본인이 해야 되잖아. 그런데 병이 을을 사기 강박했을 때는 대리인 을이 취소할 수 있다. O입니까? X입니까? X. 시험을 잘 내는 겁니다. 이게 10년 동안 3번 나왔어요. 3번 나왔는데, 자, 사기 강박 당해도 효과는 누구한테 가니까? 본인 갑한테 가니까 취소권 행사 누가 해야 된다고? 갑이 해야 된다고요. 예? 아시겠죠?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본인이 취소권을 취득한다. 이번에 지금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본인이 취소권 행사한다. 그 줄 꺼놓고 현관 빼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내용. 본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것도 시험에 나왔거든. 24일 때도 나오고 시험에 3번 나왔던 내용인데 보세요. 사기 강박을 갑인테 했어. 사기 강박을. 근데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야? 을이죠. 사기 강박 당했는가 안 됐는가 누구 기준 한다고? 대리인 기준. 그러면은 사기 강박을 당했다 본인이 했다 하더라도 이 대리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 강박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잖아. 얘가 사기 강박을 해도 이 둘이의 계약에는 사기 강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단 말이야. 하자 여부는 누구 기준 하니까? 을 기준 하니까. 그러면 갑이 본인인 갑이 사기 강박을 당했다 하더라도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 이게 시험 지문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시험에 잘 냅니다. 많이 틀립니다. 출제원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합니까? 낼 때마다 틀려주거든. 맞죠? 왜? 빨리 읽어야 된다, 빨리 풀어야 된다 생각하니까는 보통 우리가 상대방이 사기 강박하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했잖아. 그래서 시험에 병이 을에게 사기 강박했을 때는 을이 사기 강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냥 빨리 읽거든. 맞는 것 같거든. 동그라미 딱 칩니다. 틀렸는데. 누가 취소권 행사한다 그랬어? 을이 아니고 갑. 오케이? 갑이죠? 모든 효과가 누구한테 기속이라 그랬어 아까? 본인에게 기소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누가 취소권 행사해야 돼? 갑이 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 시험에 나왔던 거. 병이 갑을 사기 강박했다 하더라도 을과 병의 매매계약,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답니다. 근데 취소할 수 있다 나오거든. X라. 알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말 보게 된다. 나중에 옆에 눈물 찍 해놓으시면 돼요. 눈물 흘리게 됩니다. 진짜 많이 눈물 흘립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시험 치고 나면 이제 내가 왜 미쳤지 왜 이걸 찍었을까 했는데 보면은 그때는 자세히 못 읽고 대강 읽으니까 틀리는 거라. 아시겠죠? 자, 그걸 주의하시고 그래서 2번하고 3번이 중요하다. 여기 드시고 대리인의 능력입니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대리인은 뭡니까?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어. 오케이? 자, 설명 들어갈게요. 제가 이제 우리 아들 보고 자, 세훈아 가서 라면 좀 사와. 카드 줍니까 안 줍니까? 여러분 안 시켜봤어요? 초등학교 때 그걸 시켜야 돼. 왜 시켜야 됩니까? 계산 때문에.
예? 10,000원 주면은 뭐 우리가 또 우리 그때는 돈을 카드 안 주고 이제 10,000원 주잖아. 그러면 지가 계산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 갖다 주죠. 영수증하고. 빼기 해야 되잖아. 빼기. 아, 딱 알면서 왜 그래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인 우리 아들에게 가서 라면 사오라고 시킬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라면 사오, 제가 좋아하는 신라면 사오고 지가 좋아하는 진라면 사거든. 맞죠? 그러고 지가 먹고 싶은 거 가져 사고 또 같이 연대채무를 지려고 또 누구입니까? 딸 거, 우리 동생 거 있잖아요. 싹 사옵니다. 사오는 이유가 뭡니까? 같이 혼나면 같이 혼나려고 맞죠? 그러니까 동생 거까지 사왔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합니까? 동생들 좀 자랑 더 하고 오빠가 니 챙겨줬다 이렇게 하면서 맞죠? 같이 혼나면 같이 혼나야 되니까 맞죠?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10,000원 주면 그렇게 사온단 말이야. 딱 10,000원을 맞춰가지고 9,800 몇십 원 해가 딱 맞아고 딱 가놓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가서 10,000원짜리 주고 사온나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들도 무슨 일입니까? 대리인이야. 뭐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야. 우리 아들도 미성년자잖아. 미성년자는 뭡니까? 만 19세 미만이 미성년자 아닙니까? 맞죠? 우리 아들한테 가서 뭐 사와라 뭐 시키고 한다면 아니에요. 맞죠? 예? 몰라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할 때 보니까는 저 누구야? 장윤정 남편인 그 있잖아요. 시켜가지고 또 뭐랍니까? 저 뭐 사오라고 시키잖아, 이불로. 뭐 그런 거 관심이 없나 보네. 우리 애들이 봐서 그런가? 여러분 그거 안 보죠? 드라마 이런 거 보죠? 드라마 이런 거. 불새 22 뭐 이거 2020인가 뭐 그거 보고 그런 거 하죠. 예. 하여튼 자 그래서 우리가 대리인이 누가 돼도 된다고? 제한 능력자가 돼도 됩니다. 왜? 법에 만들어놔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럼 누가 책임지면 돼? 본인이 책임지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대리인은 어떻게 된대요? 대리인. 그래서 대리인은 자, 우리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기억할 때 감, 을, 병. 감이 본인이죠. 본인은 우리가 권리 능력만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권리 능력 그다음에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잠깐만요. 가불병 하면 되고 이렇게 합시다. 잘못했네.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갑은 뭐만 있으면 됩니까?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고 요건 다 필요 없어요. 자, 을은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행위 능력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자, 병은 대리행위를 해야 되죠. 다 있어야 됩니다. 법률행위를 해야 되니까 다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근데 우리는 뭐 병은 안 물어봅니다. 갑하고 을, 본인은 뭐만 있으면 됩니까? 권리 능력만. 또 대리는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 왜? 117조의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맨 끝에 줄 것이면 됩니다. 책에. 그래도 무슨 능력은 있어야 되더라?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더라. 됐어요? 오케이? 네, 됐어. 자, 넘기시고. 자, 이제 넘기시면 됩니다. 넘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양갈로 2번 있죠? 양갈 2번. 이제 해석이에요. 우리가 법조문에 있는 거를 해석해 놓은 게 기본서의 내용이에요. 자, 봅시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를 유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제한 능력자라도 자, 죽구면 돼.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를 하더라도 유하게 대리인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됐어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의 대리인이 상대방과 대리인을 한 경우 본인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대리인을 취소하지 못한다. 그거 죽으시면 돼요. 그게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의 효과입니다. 효과는 누구한테 기소됩니까? 행간편 줄거놓고 본인에게 기속이 됩니다. 그래서 취소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런 것들 전부 다 본인에게 기속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 동그라미 아니고 2번. 두 번째. 예컨대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어요?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하면 취소권 등은 전부 누구와? 본인이 기속된다. 본인 취소권 행사합니다. 됐습니까? 네, 됐어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복대리가 있는데 복대리는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 복대리. 자, 복대리.
자, 오늘 복대리까지 하고 마칠 겁니다. 아시겠죠? 복대리. 자, 어떤 내용이냐? 일단 우리가 판서 노트는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에 복대리 펴시고 복대리 폈습니까? 네, 복대리 폈죠. 자, 이제 설명 들어갈게요. 갑이 X부동산 1억에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수여를 했습니다. 자, 대리권을 줬습니다. 을이. 그리고 병하고 행위를 하면 효과가 누구한테 갑니까? 본인이 들어가죠. 마치 각과 병이 계약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아시겠죠? 네. 자가격리 들어가 있는 맞죠? 지금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팔아달라고 했는데 행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정을 선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복대리인의 정의입니다. 자, 이게 올해도 시험 나왔고 30회도 나왔고 29회도 시험 나왔어요. 복대리 지문. 복대리는 작년에는 단독 문제 나왔는데 올해는 단독 문제 아니고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지문으로. 자, 복대리는 누가 선임한? 여기 있잖아. 대리인이 선임한 효과가 행위를 하면 효과가 누구한테 또 갑니까? 본인한테 가거든.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30회 시험에 대리인이다. 오미겠습니까? X. 대리인의 효과 가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갑니까? 본인한테 가니까 복대리인은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정입니다. 복대리인은 누가 선임한? 대리인이 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손뭉디, 다리뭉디, 마디마다 다 빠졌습니다. 그럼 행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다 빠졌는데 행위할 수 없잖아. 그러면 누굴 선임해야 돼? 복대리인 선임해야 되잖아. 너무 잔인하게 설명했나? 자,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유를 한다고요? 부득이한 사유를 한다고요. 코로나19 걸렸단 말이야. 안 되지. 행위 못합니다. 무슨 사유다? 부득이한 뭡니까? 사유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로 내가 행위를 못할 때 누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대리인은 행위를 하면 효과가 본인이 가니까 복대리인의 정의를 반드시 해야 돼. 누가 선임한?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근데 시험에 어떻게 돼? 자, 우리 판소노트에 보면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해놨죠? 해설 해놨죠? 여기 해놨잖아요, 이게. 맞죠? 자,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인데 밑에다가 대리인의 대리인 해놓고 X 해놔야 돼. 효과가 대리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본인한테 가니까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됐나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책에 102페이지 복대리입니다.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 여기서 대리인 여기서 줄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대리인 자신을 선임한. 누가 선임했다는 게 포인트입니까? 대리인 선임. 대리인의 현관펜을 놓고 선임의 현관펜을 쥐고 대리인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이다? 현관펜. 본인의 대리인이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복대리인 또 본인의 대리인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돼 있죠. 자, 복인권은 뭐예요? 복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예요. 복인권. 복대리 하는 행위를 복임행위를 합니다. 참고사항 보시고. 자, 임의대리인 복인권입니다. 자, 임의대리인. 자, 보세요. 이 대리인은 종류를 어떻게 나눠집니까?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나누죠. 맞나요? 자, 임의대리는 원칙은 선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임할 수 없습니다. 복대리 선임이 안 돼요. 왜 그럴까? 갑이 누구 보고 팔아달라고 그랬어? 을 보고 그랬지. 정의대 팔아달라고 안 했잖아. 맞죠? 그래서 이제
을이 정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예외. 아까 뭐랬습니까? 손문디, 다리문디, 마디마디가 빠졌다. 아까 했잖아. 무슨 사유 있을 때? 부득이한 사유 있을 때. 예외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다음 두 번째,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을이 갑인테 가서 뭐랍니까? 내가 몸이 안 좋거든. 정 선임하면 안 되겠나 했더만 본인이 승낙을 하네. 뭐 한다고? 승낙하네 본인이. 그러면 돼 안 돼? 되잖아. 맞죠? 그래서 본인이 뭐 했을 때? 승낙했을 때.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 이해만 되면 외울 필요가 없어. 우리 이해됐는데 뭐. 맞죠? 법조문 이해됐다고요. 그래서 임의대리인 원칙은 복인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복인권이 있다 없다? 복대를 임명할 권리가 없습니다. 근데 부득이한 사유와 본인이 승낙했을 땐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법정대리인은 어떻게 될까? 자, 애가 태어나자마자부터 만 19세가 될 때까지 무슨 대리인? 법정대리인. 맞죠? 법정대리인이야. 맞아요? 너무 고통스럽잖아 19년 동안. 맞죠? 그래서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복인권이 있다 없다? 있다. 복대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야. 그 책임은 한번 물어봅시다. 책임은 어떻게 될까? 자, 여기서는 임의대리인이 선임을 했다. 선임을 했잖아. 누가 선임했습니까? 을이 선임했죠. 맞죠? 본인에 대해서 선임했으니까 감독상이 책임진다고. 그 선임 감독상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책임은 어떻게 될까? 법정대리는. 제가 아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놀다가 유치원에서 놀다가 밀었는데 다쳤잖아요, 조금. 맞죠? 누가 불려간다 그랬어? 법정대리 불려간다 그랬죠? 무슨 책임진다 그랬어? 무과실 책임. 잘 모르나 보네요. 여러분들 바르게 살으셔야 그래요. 저는 우리 법정대리인이 좀 왔습니다, 학교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팬 게 아니고 맞죠? 저를 한번 보세요. 폐게 생기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차가 생겼잖아요, 그래도. 맞죠? 네. 저는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옛날에 그 지갑을 줘가지고 착한 어린이상 정규생 앞에서 받았다 그랬잖아. 네? 그러면서 내가 뭘 알았습니까? 유실물 습득에 대해서 알게 됐다고. 대학교 가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1년 동안이었거든. 근데 유실물은 지금 몇 개월이라 했어? 적을 할 때, 일이 적을 했잖아, 유실물을. 에? 유실물 습득은 몇 월이야? 6월 해놨잖아, 이렇게.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네. 이 주택관리사 시험에 4년 전이가 나왔다니까. 알겠죠? 1년이 나왔다고. 6월이다, 6월. 그때 당시 옛날에는 몇 년이었는데 1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가서 찾아달라고 했는데 그때 1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찾아주라고 해줬는데 어떻게 됐어요? 주인을 못 찾았어.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이름 적고 다 이름 적어놨죠. 학교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맞죠? 이런 박주성 학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학생 돈 10만 원 줘라고. 이제 습득자가,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누가? 습득자가 취득하는데 습득자가 그때 무슨 연자입니까? 그때 초등학생이었어, 초등학교 4학년. 미성년자였죠? 무슨 말이죠? 거기 미성년자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뭡니까? 상을 받으니까 선생님이 뭡니까? 이런 학생이 반장이 된다 그래가지고 반장을 해보세요, 한번. 실제 있은 얘기입니다. 실제 있은 얘기. 아시겠죠? 실제 있은 얘기다. 맞죠? 정신 앞에서 받았거든. 맞죠? 그래서 착한 무슨 상이라고? 어린이상. 들어봤습니까? 이거 받아본 적 있어요? 없죠? 저 받은 적 있어요. 자, 그래서 10만 원 우리 어머니가 바로 샥 집어줬죠. 싹 집어줬고.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 10만 원 받고 기분 좋다고 가서 치킨하고 떡볶이 순대 사주고 끝이야. 그때 당시에 얼마 500원도 안 했어요. 300원인가 200원밖에 안 했어요. 그때. 치킨도 그때 뭡니까? 1,000원 안 했는데 그때 500원인가. 짜장면이 그때 500원인가 300원인가 500원 했었어요. 짜장면이. 그때를 아십니까? 아시죠? 그랬을 거예요. 맞죠? 그때가 80년대 초반이니까. 그때 대졸 신임들이 이제 뭡니까? 신입사원들이 30만 원씩 받았잖아요. 임금이. 그 잘 모르시죠? 그때 30만 40만 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이면 큰 거죠.
그러면 40만 원, 지금 40만 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곱하기 한 뭡니까? 지금 400만 원 받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임금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10만 원이면 한 100만 원 넘게 지금 간 거예요, 지금. 자, 하여튼 그렇다. 자, 그래서 불려갔다. 누가 다 책임진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 뭐 말렸다, 부딪혔다, 뭐 밀다가 다쳤다. 부모님이 다 불려가서 책임 다 지잖아요. 그래서 법정대리는 무슨 책임입니까?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부모님도 교통사고 당할 수 있어, 없어? 19 걸릴 수도 있어, 없어? 코로나19.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스님 하죠. 그러면은 무과실 책임이 아니고 까줘야지. 이렇게. 무슨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로 하면은 무슨 책임을 지라고? 선임 감독사님 책임. 합리적으로 돼 있죠. 이래 돼 있어, 법에. 알겠죠? 120조, 121조, 122조까지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자, 정리하러 갑시다. 자, 요거 정리하고 오늘 마칩니다. 자, 102페이지 있습니까? 120조 있습니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서 부여된 경우. 자, 법률행위에서 부여됐다는 경우는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는 본인의 승낙 현관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가 아니면, 자,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가 아니면은 복대를 선임하지 못한다 했으니까 원칙을 선임할 수가 없다. 근데 예외로 선임할 수 있죠. 부득이한 사유나 뭡니까? 본인이 승낙했을 때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옆에 가서 법정대리인의 복인권 120조.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를 선임할 수 있다. 줄 끊어놓고 언제나 선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죠?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원래는 선임 무과실 책임인데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을 때는 전조 1항의 책임. 전조 1항이 뭐냐면 선임 감독상의 책임입니다. 전조 1항 밑에다가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 있다 해놓으시면 돼요. 됐어요? 그 부모님도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고 코로나19 걸릴 수도 메르스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잖아. 그럴 때는 무과실 책임이 아니고 까준다고요.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복대리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다시 하면 복대리는 대리인이 무슨 사유가 있을 때 부득이한 사유, 교통사고, 코로나19 걸려가서 못하죠. 그럼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복대리는 누가 선임한?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복대리는 본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옴니가 있습니까? X. 왜? 본인이 선임하면 복대리인이 아니고 대리인입니다. 막 그렇게 냅니다. 막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은 뭐 얼마나 더럽게 내는지 뭡니까? 막 이제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거 하면은 맞추잖아요. 대리인의 대리인 하면 틀린 거 알죠? 이거 마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대리인은 누가 선임해야 됩니까? 대리인이 선임해야 되죠. 본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 나이거든. O다 X다. X다. 아시겠죠? 네, 본인이 선임하면 안 되고 누가 선임해야 돼? 대리인이 선임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 내용 중요합니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의 대리인이다. 자, 오늘 다 때리치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거 모르면 그냥 끝입니다. 왜? 복대리 시험 내면 무조건 그 지문이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발 좀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제발 좀 기억하는 거 오늘 마지막 호소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뭡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죠? 자주 봅니다, 여러분이. 자주 보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없어요, 민법 이제. 맞죠? 그때는 이제 세법 공시법 오실 거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고. 자, 다음 주에는 무권대리.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별표 해놓고 합시다. 100% 기출입니다. 무권대리. 몇 퍼센트 나온다고? 100% 안 낸 적이 없다. 왜 안 낸 적이 없느냐면은, 자, 우리가 대리권 수여했는데 팔아 제꼈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는 뭡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팔아달래 팔아줬다. 이런 거 시면 안 되겠죠. 근데 팔아달라고 안 했는데 대리권도 없는데 팔아 제꼈다. 이런 놈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법에 돼 있다고. 그러면 시험에 낼 때는 팔아달라고 팔아준 거에 대해서는 뭐 이건 문제 안 생기잖아. 시험 잘 내 안 내? 잘 안 내.
앞에 해봤자 대리권, 요 대리권에 대해서 내용하고 대리행위에 대해서 한 문제 나오고 요거는 뭡니까? 10년 동안 5번 나왔습니다. 여기가 대리권하고 대리행위에 관한 내용, 효과에 관한 내용 5번 나왔는데 요거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지만은 100% 시험 나오는 거는 무권대리는 100% 나온다고요. 왜? 대리권 없는데 팔 제꼈을 때 어떻게 법에서 처리하는가를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여러분이 중개 이제 업을 하다가 이런 사고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라고 여러분 설명해 줘야 되잖아. 시험에 100%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석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결론이 그거야. 우리는 결론이 중요한 거야. 결석하면 안 돼. 월요일날. 아시겠죠? 100%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됐습니다.